당신은 왜 자꾸 입이 마르나요? 밤에 화장실을 2번 이상 가시나요? 발이 저리고 상처가 오래 가시나요? 혹시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고 계시진 않나요? 하지만 이건 나이 때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뇨가 몰래 다가오는 3가지 놀라운 이유와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확인법, 그리고 하루 10분으로 혈당을 안정시키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방법들만 제대로 실천하셔도 3개월 후엔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피로감이 확연히 줄어드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도 줄어들고 하루 종일 맑은 정신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더 나아가 당뇨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들을 미리 차단하는 법까지 알게 되시니까 10년, 20년 후에도 건강한 눈, 건강한 신장, 건강한 발을 지킬 수 있게 될 거예요. 놓치면 정말 후회할 소중한 내용들이니 반드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뇌분비내과 전문의 정미정입니다. 저는 지난 35년간 8,000명이 넘는 60대 이상 당뇨 환자분들을 진료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깨달은 건 당뇨는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이 정보가 전달되고 그분들의 소중한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건강한 노후는 바로 이런 작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말을 정말 자주 듣습니다. 그냥 좀 피곤한 줄 알았어요. 물을 많이 마시는 게 건강에 좋다고 생각했어요. 살이 빠져서 오히려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피곤함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혈관을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당뇨는 참 무서운 병입니다. 소리 없이 다가와서 눈을 멀게 하고 신장을 망가뜨리고 발가락을 잘라내게 만들죠.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5년 전부터 시작된 신호를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당뇨 전문의가 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25년 전 제 어머니께서 갑자기 눈이 잘 안 보인다고 하셨거든요. 병원에 모시고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당뇨성 망막병증이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의사인 저조차도 어머니의 신호를 놓쳤던 거죠. 어머니는 그 몇 년 전부터 계속 피곤하다고 하셨고 물을 많이 드셨고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셨어요. 하지만 저희는 모두 나이 드시니까 그렇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날 어머니의 당화혈 색소는 10점이었습니다. 정상인의 2배에 가까운 수치였죠. 그 순간 저는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고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뇨가 단순히 단 음식을 많이 먹어서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복잡하고 우리 생활 깊숙이 숨어있는 원인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35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발견한 당뇨의 진짜 원인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복부 비만입니다. 배둘레가 남성은 90cm, 여성은 85cm를 넘으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배 안쪽에 쌓인 내장 지방이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인슐린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지방에 둘러싸여서 제 역할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근육량 부족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줄어들면 포도당을 소비할 곳이 없어집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가장 큰 포도당 저장고거든요. 근육이 적으면 혈액 속의 포도당이 계속 둥둥 떠다니게 되고 결국 혈당이 올라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만성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호르몬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작용을 해요. 잠을 제대로 못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6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은 당뇨 위험이 30%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68세 윤순자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르신께서 저에게 오셨을 때는 이미 몇 달째 이상 증상이 있으셨어요. 밤마다 화장실을 5번씩 하시고 물은 하루에 2리터 이상 마셔야 했답니다. 그런데도 입이 계속 말랐어요. 낮에는 너무 피곤해서 식사 후에는 꼭 낮잠을 자야 했고 기운이 없어서 외출하기도 싫어지셨다고 하더라고요. 가족들은 나이 드시니까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어르신 스스로도 그냥 노화 현상인 줄 알고 계셨어요. 검사 결과 당화혈 색소가 8.5였습니다.
이미 당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죠. 더 놀라운 건 신장 기능도 벌써 손상이 시작되었다는 거였어요. 만약 몇 개월 더 늦었다면 투석을 해야 할 상황까지 갔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지금은 혈당 관리도 잘 되고 계시고 신장 기능도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있어요. 어르신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당뇨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아야 합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음식을 먹으면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혈액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췌장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이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집어넣어줘요. 마치 문지기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면 포도당이 혈액에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혈당이 높아지는 이유예요. 문제는 높아진 혈당이 우리 몸의 혈관을 끈적끈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혈관이 끈적해지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가장 끝에 있는 모세혈관부터 막히기 시작합니다. 눈의 망막혈관, 신장의 작은 혈관, 발끝의 혈관들이 차례로 막히는 거죠. 그래서 당뇨 환자들이 시력을 잃고 신장이 망가지고 발가락을 절단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5년, 10년에 걸쳐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대부분 느끼지 못해요. 그렇다면 어떤 신호들을 놓치지 말아야 할까요? 제가 35년간 환자들을 보면서 정리한 당뇨의 초기 신호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갈증과 소변량 증가입니다. 하루에 물을 2리터 이상 마시게 되고 밤에 화장실을 2번 이상 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물을 많이 마신다고 생각하시는데 갑자기 물이 많이 당기기 시작했다면 의심해 봐야 해요. 두 번째는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입니다. 충분히 잤는데도 하루 종일 기운이 없고 식사 후에 졸음이 쏟아져요. 이는 포도당이 세포로 들어가지 못해서 에너지가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체중 변화예요. 갑자기 살이 빠지거나 반대로 특별한 이유 없이 배만 나오기 시작합니다. 먹는 양은 똑같은데 몸무게가 변한다면 대사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네 번째는 상처 회복이 늦어지는 것입니다. 작은 상처도 아무는데 오래 걸리고 잇몸에서 자주 피가 나거나 감염이 잘 생겨요. 다섯 번째는 시야 변화입니다.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거나 눈이 침침해져요. 안경을 바꿔도 잘 안 보이거나 특히 밤에 운전할 때 불빛이 번져 보인다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병원에 가기 전에 집에서도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지금 바로 따라해 보세요. 첫 번째, 허리둘레 재기입니다. 줄자로 배꼽 높이에서 허리 둘레를 재보세요. 남자는 90cm, 여자는 85cm가 넘으면 내장 지방이 많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는 발가락 감각 확인이에요. 눈을 감고 누군가에게 발가락을 살짝 건드려 달라고 해보세요. 감각이 둔하거나 저린 느낌이 있다면 말초신경에 문제가 생겼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소변 거품 확인입니다. 소변을 본 후 거품이 오래 남아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거품이 5분 이상 사라지지 않는다면 단백뇨의 신호일 수 있어요. 네 번째는 물 섭취량 기록하기예요. 하루 동안 마신 물의 양을 컵으로 세어보세요. 정상적으로는 하루에 6-8컵 정도인데 그보다 훨씬 많이 마시게 된다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혈당을 안정시키고 당뇨를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모두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들이고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 10분 걷기입니다. 기상 후 30분 이내에 가벼운 산책을 하세요. 공복 상태에서 하는 운동은 간에 저장된 포도당을 소모시켜서 혈당을 낮춰줍니다.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집 앞을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두 번째는 식사 순서 바꾸기입니다. 채소 반찬을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단백질 반찬, 마지막에 밥을 드세요. 이렇게 하면 혈당 상승 속도를 30% 정도 늦출 수 있어요. 세 번째는 허벅지 근육 운동이에요.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서기를 하루에 20번씩 해보세요. 허벅지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이라서 여기서 포도당을 많이 소모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저녁 스트레칭과 물 1컵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미지근한 물 1컵을 마시세요. 이렇게 하면 야간 혈당 급등을 막을 수 있어요.
양만큼 중요한 게 음식입니다. 혈당 관리에 특히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계피는 혈당 조절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하루에 티스푼 반 정도만 차에 타서 마셔도 혈당이 10-15% 정도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여주는 천연 인슐린이라고 불려요. 쓴맛이 나지만 혈당 조절 효과가 뛰어납니다. 차로 우려서 마시거나 반찬으로 무쳐 드시면 돼요. 검은 콩과 현미는 복합 탄수화물로 혈당을 천천히 올려줍니다. 흰쌀밥 대신 현미밥에 검은 콩을 넣어서 드시면 혈당 급등을 막을 수 있어요. 등푸른 생선의 오메가3 지방산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줍니다. 일주일에 2-3번은 고등어, 삼치, 꽁치 같은 생선을 드시기 바랍니다. 혈당 관리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스트레스 관리와 수면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호르몬을 계속 분비시켜서 혈당을 올립니다. 하루에 10분만이라도 명상이나 깊은 호흡을 하세요. 코로 4초 들이마시고 4초 참았다가 입으로 8초에 걸쳐 천천히 내쉬는 호흡법이 효과적이에요. 수면은 7-8시간은 꼭 자시기 바랍니다. 잠이 부족하면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균형을 잃어서 단 음식을 찾게 되고 결국 혈당이 올라가거든요.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을 보지 마시고 방을 어둡게 해주세요. 아무리 생활 습관을 잘 관리해도 정기적인 검진은 꼭 필요합니다. 특히 40세 이후에는 1년에 한 번, 가족력이 있거나 위험 요소가 있다면 6개월에 한 번은 검사를 받으세요. 공복 혈당, 당화혈색소, 경구당부화 검사 이 세 가지가 기본입니다. 당화혈색소는 지난 2-3개월간의 평균 혈당을 보여주는 가장 정확한 지표예요. 6.5% 이상이면 당뇨, 5.7-6.4%는 전당뇨 상태입니다. 혈압과 콜레스테롤 검사도 함께 받으세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은 삼형제라고 불릴 만큼 함께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머니가 당뇨로 시력을 잃어갈 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픕니다. 의사인 저조차도 가까운 가족의 신호를 놓쳤거든요. 하지만 여러분은 꼭 다르기를 바랍니다. 당뇨는 무서운 병이지만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면 충분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제 환자 중에는 당뇨 진단을 받은 지 20년이 넘었지만 합병증 없이 건강하게 지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가장 중요한 건 내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신호들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미루지 마시고 병원을 찾아보세요. 조금 일찍 알아차리는 것과 조금 늦게 알아차리는 것의 차이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이 순간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오늘 하루 단 10분만이라도 내 몸을 확인해 보세요. 허리 둘레를 재보시고 발가락 감각을 확인해 보시고 하루 동안 마신 물의 양을 세어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부터 아침 10분 걷기, 식사 순서 바꾸기, 스트레칭 습관 하나씩만 시작해 보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이 건강을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정보가 전달될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댓글로도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나눠주세요. 건강한 내일은 오늘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 꼭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